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이세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이제 병의원 전문으로 하는 지점의 대표 세무사로 되어 있고, 아라메디컬에서 운영하는 이제 더 오프닝에 이제 세무 파트너로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의 이제 피부과, 치과의 사례에 이어서 통증의학과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로 내용은 개원 초기에 어느 정도 자금이 소요됐고, 그리고 이제 운용 자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제적으로 소요되고 있는지 제 거래처 이제 한 3군데 정도 사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이제 통증의학과 이제 거래처 사례로 해서 3군데 이제 병원을 사례를 좀 통계를 내봤고요. 일단은 개원할 때 이제 지역이나 개원 시기나 이제 규모에 따라서 뭐 인테리어나 뭐 임차료 이런 뭐 대출에 대한 이자율 등 이제 영향을 좀 받기 마련이니까 어느 정도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져온 3개의 통증의학과는 뭐 A 통증의학과는 이제 경기도 쪽에 있는 통증이고, B는 이제 서울, 그리고 C는 이제 수도권 외 지방 쪽 이제 경상남도 쪽에 위치한 통증의학과 3군데를 갖고 왔고요. 매출쯤 초회를 보면 제가 일부러 약간 최근에 4년간 23년도 매출은 약간 이제 제가 가결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직 뭐 부가세 신고나 뭐 면세현황 신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확정 전이고, 그래서 이제 23년도 자료는 추정 매출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좀 매출이 조회가 되는 거래처를 이제 선별해서 갖고 왔고, 보통 이제 A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도 상반기에 오픈을 해서 뭐 10억 천부터 시작해서 20억 이렇게 가는 병원이고, B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도 상반기에 오픈해서 이제 초기에 뭐 19억 4천, 그 다음에 23억 7천 해서 약간 꾸준하게 매출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통증의학과고요. C 통증의학과는 좀 약간 매출이 앞서의 통증의학과보다 좀 낮긴 한데 뭐 설명 드릴 바가 있어서 제가 좀 이거를 선택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병원 사례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A 통증의학과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도에 이제 오픈한 통증의학과고요. 개원 시기는 20년도 상반기입니다. 20년도 상반기이고, 20년도에는 이제 10억 천, 21년도에는 20억 1천, 22년도에는 좀 매출이 줄어서 18억 9천, 23년도에는 추정치로 아직 이 방송 시점에서는 신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 이제 17억 7천 정도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가결선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이제 손익보고 형식으로 방문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다 파악하고 있는 매출이십니다. 사실 이게 매출이 좀 점차 좀 21년도 이후에 약간 줄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원장님 스스로 약간 좀 계속 혼자 진료를 보시면서 좀 최근에는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진료를 스스로 좀 약간 줄이신 영향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통증 같은 경우에 개원 초기 비용을 좀 살펴보면은, 다니는 이 개원 초기 비용은 100만 원 단위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이제 2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임차보증금은 이제 경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원장님들이 제가 여러 세미나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원장님들이 이게 지출을 하게 되면 이제 다 경비 처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임차보증금은 이제 일단 임대인한테 주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했을 때 이게 소멸이 된다, 더 이상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이제 경비 처리 대상이지만, 임차보증금은 다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는 이제 1억 9,500 정도, 이제 107평 이 사업장이고 1억 9,500이 소요됐고, 다음에 뭐 크진 않지만 이제 외부 사인물 추가해서 이제 800만 원 정도 추가됐다, 이런 경과사항을 좀 안내드리고, 의료기기는 이제 개원 첫 해에는 한 2억 3,2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매출도 증가하고 해서 이제 체외 충격파기를 추가로 이제 4,500만 원 들여서 구매하신 부분이 있고요. 비품은 1,300만 원 해서 이제 다 합하면 임차 보증금까지 해서 한 6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단위가 100만 원 해놓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원장님도 많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이제 총 진료 중에서 과세 진료 비율이 높은 과를 보면은 부가세를 낸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 총 진료비 중에서 과세 매출 비율만큼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그만큼 뭐 납부세액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 이제 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는 상관이 없고,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대방은 나한테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상대방은 과세업체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징수합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부가세 신고하면서 돌려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경비 처리된다, 부가세만큼 똑같이 다
그 공급가액에 더해서 부가가치 경비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1억에 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원자님 인테리어 자산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의 자산으로 잡힌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원자님들이 이제 개원 첫 해에는 이런 의료기기나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 현금 지출이 되게 많아서 나는 뭐 결손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많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원자님이 회계적인 이익하고 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님이 지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식대나 인건비처럼 그 해 지출한 해에 바로 경비 처리되는 그런 항목도 있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개원 초기에 이제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비품처럼 자산으로 잡혀서 장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경비 처리하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원자님이 실제적으로 인테리어 1억 9,500, 의료기기 2억 3천 이렇게 지출을 그때 그 해에 이제 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비 처리되는 금액은 이거보다 이제 감가상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처리하고 또 월할 상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해에 경비 처리되는 금액은 적을 수 있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운영 비용을 좀 보면은 이제 월 이제 고정성 비용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식대나 소모품 같이 이제 거래처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됐고, 이제 그 거래처도 확인되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뭐 캡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처에 대해서 좀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원 초기에 이제 임차료는 이제 880만 원. 여기는 이제 단위가 만원 단위고요. 앞서 100만 원하고 다르게 역시 이제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렌트 프리 기간은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임차료를 이제 임대인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렌트 프리 기간을 3개월, 4개월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었고, 개원 초기에 이 관리비에는 뭐 전력비나 수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이제 2,686만 원, 이 개원 초기에 이제 평균 금액을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인건비는 이제 세전 금액입니다. 세전 금액이라고 하면 원자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계좌 이체 금액, 실제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이체하는 금액이 아니다. 원자님이 실제적으로 이체하는 금액은 우리가 이제 세후 금액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원천세나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직원들한테 이제 실제 지급을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경비 처리되는 금액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경비 처리되는 금액은 세전 금액, 원천세하고 4대 보험이 포함된 세전 금액이 경비 처리가 되고, 이제 그 금액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원 초기에는 2,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가 연말쯤에는 한 2,900까지 이제 올라갔고, 평균적으로 이제 2,680만 원 정도가 이 개원 첫 해에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이제 인원이 계속 이제 채용을 해서 고용을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는 인건비가 한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보면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좀 높은 병원입니다. 뭐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뭐 다음 병원 통증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이 매출액 대비해서 제 기억에는 한 29% 이 정도 계속 좀 인건비가 다소 딴 데보다 높은 좀 병원이었고요. 4대 보험은 뭐 이렇게 433만 원이 평균적으로 나갔고, 근데 이제 제가 비고란에 써놨는데 주의해야 할 거는 이 다음 해 20년도에 상반기에 개원하셨고, 다음 해 21년도 7월 달에 이 건강보험, 4대 보험 이런 것들 포함 이 4대 보험이 3,600만 원이 7월 달에 고지가 되셨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고지되는 금액보다 갑자기 튀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금액은 이제 원장님 4대 보험 정산 금액 때문에 이렇게 7월 달에 크게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장님이 오픈하시게 되면은 이제 직원분들이야 이제 원장님하고 근로계약을 하면서 급여 수준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신고가 되고,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이제 4대 보험이 이제 부가 기준소득 금액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 원장님 소득은 그 근로자가 아니시죠. 그래서 이제 매월 근로소득이 정해진 게 아니고, 원장님 소득을 알려면 이제 다음 해 5월이나 6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그때 이제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 신고하기 전에는 어떤 금액으로 부과가 되냐면, 원장님 직원분들 중에서 제일 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실장님 이제 급여가 높으신 그 근로자의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이제 평소에는 4대 보험이 부과가 되다가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신고가 되죠. 예를 들어서 실장님 뭐 연봉이 4천이었다라고 하면 원장님도 똑같이 4천 그 기준으로 이제 원장님 4대 보험이 이 직장가입자로 부과가 되다가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니까 내 이익이 한 소득 금액을 2억으로 신고했다라고 하면 2억하고 이 4천만 원 차이인 1억 6천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7월에 부과가 된다.
물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10회 분할 이런 식으로 고지가 될 건데, 그럼 그 영향 때문에 4대 보험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세무 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장님들이 간혹 되게 놀라셔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고정 광고 업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400만 원 정도 광고비가 나갔고, 이자는 여기는 이제 월 한 79만 원 정도 연평균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자에는 이제 원장님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도 있을 거고,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리스,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운용 리스가 아니라 보통 금융 리스로 해서 이제 보통 리스에서 의료기기 자산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 이자도 지금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이제 의약품이나 소모품비는 이제 월 한 350만 원 정도 여기가 지출되고 있었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2에서 3% 정도 좀 약간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뒤에 이제 통증의학과, 타 통증의학과보다는 좀 낮은 비율이다는 거고요. 카드 매출 수수료, 이제 환자들이 이제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 통해서, 뭐 단말기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 2, 3일 간격으로 뒤에 이제 입금이 되는데, 수수료를 떼고 입금이 되죠. 그 수수료 떼지는 지출되는 금액이 한 96만 원 정도 매월 발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고정 지출에서 뭐 통신비나 뭐 캡스나 뭐 청소, 의료 폐기물 등 해서 65만 원 정도 좀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던 거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A 통증 경기도권에 있는 그 거래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에 이제 B 통증 서울에 이제 오픈한 통증의학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19년도 상반기에 오픈을 했고요. 일단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제 매출이 있고, 19년도는 이제 개원 첫 해 매출은 제가 밑에 별표로 이제 상반기 때 개원했을 때 그 해 19년도에 11억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21년도, 22년도, 23년도 거의 매출이 거의 막 작업을 해놓은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20억, 23억 7천, 그 22년도에는 23억 5천, 올해는 한 23억 6천 정도로 계속 비슷하게 매출액이 좀 가는 통증이고, 보통 이제 통증의학과가 이제 오픈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이제 보통 말하는 게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해나 그 다음 해 보통 이제 20억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빨리 달성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개원 초기에, 그러니까 19년도에 이제 초기 비용 들어간 거 좀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임차 보증금이 한 9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근데 이 임차 보증금 9천만 원에는 직원 숙소 8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사업장에 대한 순수 보증금은 8천만 원이었다는 거고요. 이 기숙사 관련돼서 지금 원장님들도 많이 또 이제 경비 지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보통 이제 기숙사 계약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뭐 원장님이나 이제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계약해서 직원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직원이 계약하고 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한다든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조사가 나왔을 때 이거를 뭐 어떤 계약 방식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냐 아니면 인건비로 처리했어야 됐냐, 이런 뭐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다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임차 기숙사로 제공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입증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다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원장님이 살았다라는 그런 숙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비 처리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숙사를 제공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증빙을 항상 갖춰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원장님이 사업을 이제 하시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익을 줄이려고 하면 당연히 경비로 인정받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이제 거꾸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기숙사에 대한 혹시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이런 걸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 거고요. 혹시 그냥 개인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증빙을 나중에 혹여나 못 받았더라도 이거를 실제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이체로 해서 이제 이력을 남겨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간이가 세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적격 증빙을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당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가 송금명세서라는 거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래도 적격하게 증빙을 받은 것으로 이제 가름을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약간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제 기숙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조사관들이 실제 기숙사 제공했는지 여부를 좀 따지냐면, 실제 그 살았던 그 직원들에 대한 뭐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파악해서 이제 그 근처에서 계속 이제 매입 현금영수증이 그 직원 이름으로 발행됐는지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기숙사를 제공했고 실제 그 직원이 살았다고 하면, 당연히 생활을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주말이든 저녁이든 근처에 이제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현금 내고
본인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본인 핸드폰 번호나 주민번호로 당연히 받는 게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파악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참고 삼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78평의 이제 병원으로서 이제 단위는 100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인테리어는 이제 한 1억 4,200 이렇게 좀 소요가 됐고 의료기기는 1억 6,300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주파 치료기 추가 이제 구매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추가 구매를 했고요. 비품 700만 원 해서 총 이제 4억 200만 원 정도 이제 좀 지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보증금은 뭐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비 처리 대상이 아니다. 자산 처리해서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그 대상도 역시 아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기 이제 월 운영 비용을 좀 보면은 뭐 임차료는 이제 477만 원, 이제 477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데 병원에서 이제 한 392만 원, 기숙사가 85만 원. 되게 병원 임차료가 되게 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약간 이제 좀 밑에 관리비하고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밑에 관리비를 보시면은 월 389만 원, 거의 임차료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보면은 이제 병원 관리비가 345만 원, 그리고 기숙사가 한 3만 원, 기타 이제 다른 전력비나 수도비 명목으로 나오는 금액 합하면 이제 389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인건비를 보면 이제 3천 월 한 평균적으로 개원 초기에 3,1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고요. 개원 초기에는 한 2,600만 원.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인원이 증가해서 한 3,900 중반 이렇게까지 갔다가 그 개원의 한 해 또 거의 연말쯤에 또 직원들 많이 자르고 해서 연말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지출이 됐고 평균적으로 한 3,1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된 꼴이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해서 20년도 말에는 인건비가 5,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사대보험은 한 뭐 470만 원 정도 계속 이제 지출이 됐고 여기는 약간 이제 광고 선전비가 좀 많은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뭐 통증 전문 이제 컨설팅 업체들 오픈 초기부터 좀 이용한 통증 의학과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채용이든 뭐든 이제 광고든 이제 다 해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다 해주면서 월 한 1,200, 1,100, 1,300 이렇게 뭐 약간 변동은 있지만 그렇게 좀 이제 주고받았었고 이자는 한 180만 원 정도 이제 월 나갔고 의약품이나 뭐 의료 소모품비는 매출액 대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 이제 지출이 통계가 좀 잡히는데 앞선 이제 A 통증 같은 경우에 경기도권의 A 통증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한 2에서 3% 정도 지출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인건비를 보면 여기는 이제 인건비 비율이 개원 초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손익 보고를 계속 드리면 한 20%, 한 6%, 26%, 7%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났을 때 원장님이 상당히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조정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한 22% 정도로 좀 조절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드 수수료로 한 101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뭐 덴트 앱이나 클리닝 경비 뭐 컨설팅 경비로 해서 7만 5천 원 정도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통증 여기 이제 수도권에 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방 그 경상남도 쪽에 이제 통증인데 얘가 개원이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사례로 좀 된 경우는 뭐냐면 매출액이 이제 앞서엔 이제 A 통증, B 통증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제 뭐 20년도에 12억 8천 21년도도 거의 비슷하고 22년도에 13억, 올해 23년도에도 한 12억 9천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제 앞선 두고 제가 이 사례를 든 건 뭐냐면 이제 앞선 두 곳에 비해서 매출액은 뭐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익이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앞선 이제 A 통증, B 통증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이 한 이익이 한 8에서 9억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C 통증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적지만 경비가 되게 적기 때문에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 이익 자체는 한 7억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나는 통증이어서 좀 얘가 사례를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원장님들이 뭐 지인분들, 이제 동료분들하고 얘기할 때 뭐 당연히 이제 너네는 매출액이 얼마 나오냐 이것도 사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익이죠. 실질적으로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액에서 우리가 실제 지출되는 경비를 빼고 우리가 내가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 이익이 얼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제가 손익보고를 보통 중간 결산에서 방문하면 거의 이익률이 거의 인건비가 되게 없기 때문에 60% 약간 간당간당 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조절하고 막 경비 어떻게든 만들고 막 하시는 통증인데 여기는 이제 개원 초기에 임차보증금은 이제 한 1억 정도 발생을 했고 인테리어는 이제 2개 층을 씁니다. 2개 층을 써서 총 이제 2개 층 다 해서 100평 정도 해서 9,700만 원 정도 일단은 소요가 되셨고 의료기기가 이제 4,500만 원 물론 이제 개원 시기가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적긴 한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오픈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의료기기 업체하고 생계난서를 주고받고 한 게 아니라 뭐 아시는 지인분한테 중고 기계로 해서 좀 싸게 해서 이제 현금으로 주고 사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잡히진 않죠. 의료기기 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적격하게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를 주고받았어야 정상적으로 자산을 잡히고 재무상태표에도 나오는데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뭐 이렇게 증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재무상태표에도 안 잡히고 사실 그 영향 때문에 좀 의료기기가 적은 것처럼 좀 잡히는 부분이 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품은 1,600만 원 해서 개원 초기에 일단 드러나는 재무상태표 금액으로는 한 2억 5,800 정도로 해서 소요가 됐고 운영 비용은 여기가 제가 이제 앞서의 A 통증, B 통증은 이제 개원 초기에 운영 비용을 들고 왔는데 지금 C 통증은 이제 23년도에 최근에 이제 운영 비용을 좀 적어 놓은 거다 하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원 초기 운영 비용이 아니라 23년도에 운영 비용이다 는 거고요. 임차료는 여기가 이제 한 429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 발생을 하고 관리비는 38만 원. 앞서 이제 비통증하고 뭐 이제 임차료는 비슷한데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데 관리비가 좀 싸죠.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인건비는 월 이제 1,460만 원.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여기는 이제 한 13에서 한 15% 정도 요즘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A 통증은 한 29% 후반 정도 나고 있고 이제 B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았다가 이제 다시 22% 그쯤으로 이제 약간 구조 조정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한 인건비 비율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 정도로 더 낮았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경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차라리 약간 사람을 약간 더 그나마 좀 고용을 한 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13에서 15% 정도다. 그만큼 경비가 되게 적은 병원이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도 안 합니다. 광고도 안 하고 이제 개원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대출도 없어서 이제 이자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이제 의약품 재료비나 이제 의료 소모품비 보면은 매출액 대비 한 6에서 7% 정도 좀 나가고 있고요. 이제 카드 매출 수수료나 기타 고정 지출 이렇게 좀 발생하는 금액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소득률이 너무 높고 해서 사실은 이제 연말에 약간 이제 물론 재료대나 이런 걸 추가 구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연말에 이제 좀 힘드시니까 일부러 이제 휴진하는 경우도 사실 좀 있어요. 매출 일부러 좀 줄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이 원장님의 이제 고정 구환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휴진했다가 복귀하면 그 복귀한 날에 또 이제 몰아서 또 오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거의 이제 사실은 많이 쉬는 날을 좀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줄진 않고 유지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제 거래처, 이제 실제 거래처 사례, ABC 통증 이제 3개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개원 초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운용자금은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원하시는데 이런 뭐 지역마다 이런 특색이 있고 제가 중간중간에 꼭 비용 발생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 비용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도 약간씩 이제 넣어 드렸으니까 한번 그것도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제 회계나 세무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통증의학과 개원 비용에 대해서 대한 강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병가에 대한 개원자금 운용 비용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